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 한 권을 가지고 한 가지 제 삶의 깨달음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하지만 읽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짜잔! 이 책입니다. 반지의 제왕! 이 책은 한 권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량의 책은 아니죠. 하지만 이만큼의 시간을 들일 가치는 정말 차고도 넘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영화는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꼭 책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으로 보는 것도 진짜 즐겁거든요. 영화도 너무나 초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보다 소설이 낫다 이렇게 말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장르가 달라서 언어의 맛이냐 영상미의 맛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언어만의 맛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반지의 제왕은 꼭 책으로 한번 봐보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그 깊고도 깊은 그 언어만의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소설 반지의 제왕을 간곡히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자면요, 이 책의 핵심은 제목부터 반지입니다. 무한한 힘을 주는 절대 반지가 있는데 그게 사우론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반지는 아무렇게나 부술 수가 없어요. 절대 반지를 만든 곳에 가지고 가서 용암에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엘프, 드워프, 호빗 이런 여러 종족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반지 원정대를 결성하죠. 그리고 이 반지를 파괴하러 떠나는 것이 이 스토리의 골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너무너무 어이없으면서도 정말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점 중 하나가요, 바로 이 반지라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힘을 길러서 악을 무찌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를 구하기 위해 반지 하나를 부순다는 것.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재미는 있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스토리를 그냥 따라가면서 즐기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워낙 좋아했어서, 도대체 저 절대 반지는 뭔데 세계의 균형을 깨고 도대체 저거 하나 때문에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프로도와 샘은 왜 온통 고통을 겪어가면서 막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꾸역꾸역 모르도르를 향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걸 돕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막 전쟁을 치르거든요. 단지 그냥 그 반지 하나 때문에요. 근데 그동안 저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제 안에서 계속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니까요, 서서히 제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절대 반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힘을 준다고 나를 엄청나게 유혹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의 균형을 깨버리는 이 절대 반지, 내가 끝끝내 버리지 않고 붙잡고서 My Precious라고 이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 절대 반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 3-4년 전부터 계속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년 그때마다의 나의 절대 반지는 저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이런 답이 오는 것 같았었는데요, 최근에서야 이거였구나 싶은 그런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 안에는 무분별한 인정 욕망이 너무도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무분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 분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주제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음악도 잘하고 싶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아하던 말이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어른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도 중국어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영어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운동 콘텐츠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쪽 저쪽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모르시겠지만 한때 ASMR 채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싼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옛날에 그런 도전을 해보려고 샀던 거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과자 먹는 ASMR, 책 읽는 ASMR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의 과정도 무분별한 인정 욕망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장에서 동생 한 명이 1대1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걸 골똘히 옆에서 보던 형님 한 분이, 야 승욱이 너 설명 진짜 잘한다, 너 축구 유튜브 채널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입에서 곧바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던 거나 그냥 열심히 해야죠 라고요. 그날 운동이 끝나고 집에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들면서, 우와,
나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만 시간 여유가 되면 바로 해보려고요. 혹은 지금 하는 거 조금만 잘 되면 그러면 또 새로운 도전 또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었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뒀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반지의 제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의 절대 반지는 내 분야에 정말로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분별한 인정 욕망이다. 줏대 없는 인정 욕망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조금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정말로 가야 할 꿈의 길에서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논어에서 공자가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40세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세를 불혹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30세의 마지막 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약간은 조금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학이 주는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학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해법을 주진 않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나의 뇌리에 깊이 남아서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책 읽는 삶이라는 책에서 문학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곧 타인의 자아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기 위해서다. 거대한 극장에서 잠시나마 타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다. 타인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이 보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문학이 주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프로도가 끊임없이 반지에게 유혹당하고 계속 절망하면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그 여정 속에서 프로도의 시선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이 프로도의 시선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혹당하고 절망할 때 이게 내가 짊어진 시련이구나. 내가 이겨내야 할 시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의 절대 반지가 무엇인지 알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얻었다는 것 같아요. 내가 폐기해야 할 절대 반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요.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제 삶의 균형을 깨려는 그 절대 반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는 것은 그 정답이 아니라 질문인 것 같아요. 절대 반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요. 이건 정말 문학만이 제공하는 힘 같습니다. 저도 물론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들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책들에서는 보통 정답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이렇게 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실용서를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계속 썼다가는 아주 작가로서 몰매를 맞겠죠. 답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책이니까요.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은 답을 제공하는 책이고 깊은 문학들은 질문을 제공하는 책인 거죠. 무엇이 더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이 다르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어떤 해답,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 혹은 그 이외의 실용서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용기, 희망, 끈기, 불굴의 의지 이런 태도를 배우고 깊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이런 사유하는 힘을 기르려면 좋은 문학을 많이 찾아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결론은 전부 다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질문을 주는 책이냐 답을 주는 책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지의 제왕 워낙 분량이 커서 도전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요. 인생에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절대 반지는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폐기해야 할까? 영상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자료화 독서법 마스터 클래스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최고의 독서법을 제대로 익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우기부기 매거진을 보내드렸는데 다들 읽어보셨을까요? 앤디스럽다 님이 독서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셔서 매거진으로 답변을 담아 보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메일함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매거진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무료니까요. 매거진 신청을 해주시면 매주 저의 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